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류블리아나 대 리로 SC 시작하겠습니다. 류블리아나는 직전 경기에서 클락스비크를 잡고 이번 대회 첫 승리를 따냈다. 교체로 들어온 수알레와 누키치가 연속골을 터뜨려 팀의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그 경기를 제외하면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용대는 스트라이커 브리스트릭은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고 페드로의 중원 장악도 나오지 않았다. 릴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른 팀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고비가 될 수 있었던 슬로반과의 리턴 매치에서 1승 1무를 기록했기에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리그 경기에서도 반등한 이용을 원정에서 잡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부진하던 조나단 데이빗은 지난 리옹전 결승골을 뽑아내며 살아났고 야즈주와 제그로바의 이선 지원도 꾸준하다. 릴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전력차는 분명하다. 산토스와 구드먼슨 등 측면의 돌파가 살아났기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홈팀의 수비 뒷공간도 돌파로 이겨낼 수 있다. 류블리아나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이를 넘지 못하며 탈락할 것이다. 금일 클락스 대 브라티슬라바 시작하겠습니다. 클락스비크는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슬로반을 3위로 내리고 2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더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패했기에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때문에 수비에 치중하는 운영보다는 골을 노리는 공격적인 경기 플랜이 필요하다. 카시와 안드레아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릴 것이다. 슬로바는 조 2위고 이 경기를 패하지 않으면 2위 확보가 유력해진다. 류블리아나가 이를 잡는다면 상황은 또다시 바뀔 수 있지만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최소 클락스비크를 제칠 수 있다. 때문에 원정 일정에서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 역습에 나설 바르세이안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승점 3점이 필요한 클락스비크가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윙어 프레데릭스베리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할 슬로반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KAA 헨트 대 조랴루안스크 시작하겠습니다. 헨트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내도 최소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1위를 유지하면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직행하기에 직행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브레이다 상대로 연승을 따내는 등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홈에서 특히 강한 팀이다. 홍현석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쿰수와 간델만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쿠이퍼스와 오르반의 골 결정력이 좋다. 조랴루아는 아직은 희박하지만 기회가 남아있다. 이 경기와 브레이다전을 승리하고 헨트가 연패하면 순위를 바꿀 수 있다. 헨트 상대로 홈에서 비겼기에 같은 승점 10점이라면 원정승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텔아비브에 패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처져 있다.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최근이다. 헨트의 승리를 본다. 조랴루안이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에 임한다면 헨트도 쉽게 리드를 잡기 어렵다. 그러나 뒤가 없는 원정팀 상황상 수비를 도외시하고 경기에 나서야 하고 그로 인해 불안한 수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브레이다전 해트트릭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오르반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쿰스가 역습을 전개할 헨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발카니 대 풀젠 시작하겠습니다. 발카니는 아스타나와 같은 승점 4점이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린 조 3위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경기를 승리하면 2위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단 상대가 전승의 풀젠이기에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어렵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2차례나 클린시트를 합작한 포토크와 델로바 등 수비 라인을 앞세워 상대 침투를 저지하며 골을 노릴 것이다. 풀젠은 체코 리그에서 프라하 영고의 두 팀과 슬로바츠코 등에 밀려 5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미 16강 직행을 확정했다. 토마시 호리를 제외하면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두들긴 공격수는 없었지만 수비는 강력했다. 예멜카와 로빈 등 피지컬이 좋은 중앙수비 외에도 코피치가 측면을 확실하게 지켜냈다. 접전을 본다. 사전 전승을 기록 중인 풀젠이 이번 대회에서 더 좋은 경기력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16강 직행이 확정됐기에 이 경기보다는 일요일 밤 준비된 리그에 신경을 더 쓸 것이다.
호리와 스위치, 코피치 등이 주말을 위해 쉴 수 있는 프리젠이기에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금일 알크마르 대 지린니스키 시작하겠습니다. 알크마르는 LADBG의 강팀이지만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이다. 조 1위인 네기아 상대로 홈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다른 3경기를 모두 패하며 탈락이 유력해졌다. 그래도 이 경기 승리 이후 네기아를 잡으면 2위도 노려볼 만하다. 굳이 힘을 빼고 나올 이유가 없다. 지난 주말 골을 터뜨린 파블리디스와 반 본메를 중심으로 미나스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지린스키 역시 아직은 신락 같은 2위 가능성이 남아있다. 때문에 홈에서 이미 승리한 바 있는 알크마르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무승부는 발로 탈락이기에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스트라이커 네만사와 함께 마티아와 마리오가 삼각편대로 나서 골을 노려야 한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홈에서는 어떤 팀 상대로도 승리를 노릴 수 있다. 또 재개 경기에서 나아진 경기력으로 팀 정비가 잘 됐음을 보여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파블리디스와 포쿠, 반 본멜. 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드윗과 오드가르트 등이 조커 역할을 할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